네, 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그 사진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고 비디오, 영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모두 타임라인에 내려놔 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 여러 개의 사진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사진 한 장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두 번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영역이 설정되면서요. 우측 하단에 0300 이렇게 나옵니다. 0300. 이것은 이 사진이 3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른 사진도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했더니 0300 3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전체 이 사진이 다 3초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전체 사진을 지워주고요. 4초로 만들고자 합니다. 4초로 만드실 때는 이미 타임라인에 내려진 상태에서 4초를 만드실 수는 없고요. 다시 이 옵션에 가서 옵션의 프리퍼런스 이 창이 뜨는데요. 이때 에디팅 이라고 써 있는 이 탭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에디팅 이라는 이 탭 속에 쭉 내려오다 보면 New Still Image Length Sec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를 이 네모 박스 안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3초로 되어 있는 것을 4초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옆에 120 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apply, OK. 자, 지금부터 내려지는 모든 사진은 4초로 내려와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 하나가 내려왔죠? 자, 더블 클릭하니까 4초. 네, 4초씩 모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 4초. 네, 4초로 바뀌었죠? 자, 그럼 다시 지워주시고 전체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A.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컨트롤 A 한 그 전체 사진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사진의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 모션을 주겠다, 모션 작업, 모션 그래픽,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상 움직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되지만, 엔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정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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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이 바뀌죠? 네, 4초가 지나니까 또 사진이 바뀌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4초마다 다른 사진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이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을 이제 찍어낸 사진인데 이게 사진만 봐도 이쁘긴 한데 이 사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진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되어 있는 사진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많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붙이면 붙일수록 전체의 시간은 늘어나겠죠. 지금 4초로 이 여러 장의 사진을 했을 때 전체 시간은 2분 32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분 정도의 움직이는 사진을 가진 사진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1분짜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컷으로 연결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음악도 들리고 사진도 부드럽게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보는 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사진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자, 1분 정도의 마커를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에 한 번에 가는 방법 설명 전에 드렸었죠. 자, 요 에디트 라인 표시 앞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1분 00 엔터. 그럼 딱 1분으로 가죠.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주황색 깃발을 눌러줍니다. 인서트 마커 단축키는 M이고요. 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냥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 마커가 생깁니다. 그럼 이 주황색 요 마커가 있는 부분이 1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사진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1분까지만 제가 사진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요. 요 뒤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못 쓰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사진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 사진 하나만 쓸게요. 자, 할 때 인서트 버튼을 눌러 주어서 저절로 당겨 오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죠. 요것도 지워주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임의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아주 다양하게 찍혀 있죠. 한 요 정도를 줄여놓고요.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사진을 이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진을 움직이는데 사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이벤트 펜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벤트 펜 크롭 이렇게 되어 있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보기 쉽게 창을 좀 크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얼만큼 옆에 프리뷰 모니터를 가리지 않을 만큼만 확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설정해 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설정해주는 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처럼 이 설정 창도 확대하고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이 설정 창을 확대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아래로 굴리면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을 확대하고 축소하고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확대, 축소.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의 모양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손 모양입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 이미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이 아니라 이 뷰가 되는 화면에서 잘 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잘 보기 위해서 오른쪽. 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는 더 쉽겠죠? 자, 확대를, 자, 안에 들어가면 마우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작동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이미지 바깥에서 손 모양일 때만 화면을 보실 때만 사용하는 거. 실제 사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볼 때만 조금 좀 아래쪽 보고 싶을 때, 자, 위쪽 보고 싶을 때, 자, 오른쪽 보고 싶을 때, 왼쪽 보고 싶을 때,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생기면서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 모양 위 아래 옆에 화살표가 달려 있습니다. 방향을 실제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옆에 그 프리뷰 모니터를 같이 잘 봐주세요. 자, 위로 올릴게요. 아래로 내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프리뷰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F라고 써 있는 이 창을 프리뷰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이 이쪽 프리뷰 윈도우 위에서 우측 하단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리뷰 윈도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프리뷰 윈도우를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정 가운데 오니까 어때요? 사진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창을 움직이고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동그라미 쪽으로 위치를 시키니까 마우스의 그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생기면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 프리뷰 윈도우가 회전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더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쭉. 자, 90도. 자, 180도. 270도. 360도. 자,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버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요것을 충분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수치적으로 직접 입력해서 이 화면을 재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설정을 잘 하셔야지만 움직임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해보셨으면 자, 이제부터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모드인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에디트 라인은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에디트 라인이 있죠. 이 에디트 라인을 맨 처음으로 갖다 줍니다. 자, 맨 처음으로 갔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가려면 요 맨 앞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겨 놓으면 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것을 키프레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화면의 상태, 이 F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의 상태의 정보를 이 키프레임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왼쪽에 위에 있는 이 모든 정보를 자, 이 다이아몬드 이 정보 안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는 이 키프레임을 선택한 채로 자, 위축에 있는 디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게 되면 처음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보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키프레임에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우측의 프리뷰 윈도우를 보시면 사진의 비율이 영상의 비율인 16대 9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영상의 화면 비율이 더 가로로 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럴 경우 자, 이 블랙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진의 윗부분을 잘라주고 아랫부분을 잘라주면 16대 9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몰입시킬 수 있는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블랙 부분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처음에 이 창이 떴을 때 여기에서 사진의 그 빈 공간에서 자, 어느 공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하셔도 되고요. 빈 공간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고 매치 아웃풋 어스펙트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화면이 어떻게 됐나요? 사진이 옆에 있던 블랙이 없어졌죠. 요걸 봤더니 프리뷰 윈도우 요 F자의 그 윈도우가 사진보다는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F자의 요 사각형이 사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상에는 사진이 검정색 바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금 위아래는 잘리지만 화면에 가득 차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치 아웃풋 어스펙트를 해 주셔야만 사진을 움직일 때 전체 화면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차이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좌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디폴트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자, 이 상태로 블랙이 있죠.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줘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블랙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블랙으로. 그죠? 자, 이런 현상이 보기 싫은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화면 비율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치 아웃풋 아스펙트를 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가운데로 위치시켜 줍니다. 정확히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에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확하게 가운데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요것을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포지션 타임라인에 키프레임 하나가 생겼고요. 자, 두 번째 설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지금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에는. 자, 두 번째 키프레임에는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우스를 잡고 이 점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을 위로 중간 쪽으로 끌어주면, 자, 프리뷰 모니터를 보세요. 자, 점을 반대로 하면, 자, 위로 하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드래그 하면서. 근데 점점 저는 더 확대되는 모양으로 설정을 하고 싶어요. 자, 아까 사진보다는 좀 확대가 됐어요. 조금 과장되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꽃의 그림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키프레임에는 지금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F자가 조금 작게 되면서 이렇게 프리뷰 모니터 상으로 보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도 바뀌게 되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꽉 찰 정도로만 잡고 있던 정보가 지금 이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요 F자가 좀 작아지면서 사진이 확대되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키프레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그림은 베가스가 알아서 만들어주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첫 번째 키프레임의 모양, 두 번째 키프레임의 모양, 달라진 모양이 있죠? 그 달라진 모양대로 점점 변해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자, 플레이를, 자, 요걸 잠깐 닫아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가만히 있다가 점점 확대되죠? 그리고 멈춰서, 자, 다음 사진 넘어가죠. 자, 다시 설정 창을 열기 위해서 이벤트 펜 크롭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창이 뜨고요. 자,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첫 번째 키프레임, 맨 앞에는 어떤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키프레임 있는 곳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예 움직임을 맨 처음부터 첫 시작점으로 키프레임을 옮겨 놓았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움직이다가, 자, 맨 뒤까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끔. 다 움직이고 나서 키프레임이 없으니까 얘는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라고 해서 맨 뒤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줌이 됩니다. 요번에는 멈춰 있는 구간이 없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움직여서 이 사진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넘어가죠.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사진이 점점 확대돼서 멋있기는 한데 좀 천천히 움직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천천히 조금만 줌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줌이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조금 장난스러워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조용한 음악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확대를 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의 이 상태는 지금은 좋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의 이 상태를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사진에서 조금만 확대되게끔, 요것을 너무 많이 확대되지 말고 처음 상태가 이 정도였는데 조금만, 요 정도만 확대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요 정도만 설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네, 아주 천천히 들어가죠. 자, 저는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럼 다시 버튼 누르세요. 이것도 빠르다. 그럼 다시, 처음에는 이거였거든요. 이거보다 아주 조금. 네, 요 정도만 해도 움직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임이 보이죠? 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에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부드러운 음악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움직임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에는 자, 또 다른 움직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이번엔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자, 매치 아웃풋 아스펙트 눌러주고요. 자, 사진은 화면에 꽉 찼죠? 자,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확대된 채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확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측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서 자, 이쪽으로 움직일 때 자, 요렇게 우측으로 싹 요 정도. 이것도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조금만, 그죠? 빨리 가면 이 변화를 많이 주면 빨리 가겠죠? 살짝만 움직이게. 얼마 동안? 4초 동안. 지금 키프레임의 간격이 4초거든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런데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아까 설정된 창구보다 조금만 가게. 이렇게 되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천천히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점점 확대가 아니라 점점 축소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튼 누르고요. 사진 켜자마자 오른쪽 버튼 매치 아웃풋 아스펙트. 자, 요번에는 자, 처음에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자, 누르고 쭉 키워주시면 돼요. 정확히 맞추시려면 Shift 누르고 탁 정확히 맞추시고요. 자, 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줌아웃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또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매치 아웃풋 아스펙트 누르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Shift를 누르고 자, 끝으로 딱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맨 끝으로 가서 Shift 누르고 쭉 아래로 탁 내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로 살짝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수가 지금 제가 이 타임라인에 내려놓은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장 또는 1000장 이렇게 많아질 때는 일일이 작업하시기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시간이 그리고 급한 경우에
촉박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행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카피하는 방법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준 키프레임과 이 속성을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여기서는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한번 붙여넣기 해보실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C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V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자,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버튼을 탁 클릭하면 아까는 분명히 요 이벤트 펜크롭 버튼이 이렇게 빈 흰색이었는데 효과를 적용한 파란색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네, 똑같이 이렇게 줌인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장만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모든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딱 눌러주면 자, 모든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쭉쭉 점점 커지는 효과가 카피가 됩니다. 아, 나는 이거 다 이 점점 커지는 거 말고 나는 이게 쭉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해보고 싶어. 그럼 작아지는 거 선택하세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자, 작아지는 거를 복사하고 싶은 이미지를 컨트롤 키를 통해서 분별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자, 선택됐습니다. 오른쪽 버튼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점점 확대되는 걸 전체에다 카피해놨고요. 지금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을 사이사이 사진의 속성을 카피를 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소가 되죠. 자, 줌인이 되죠. 확대되죠. 다시 축소가 되죠. 다시 줌인이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줌인은 천천히 되는데 축소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다시 수정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로 와서 처음 사진이 너무 좀 빠르다. 그럼 한 이 정도로 비율을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C가 되죠. 속성을 카피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축소인데 건너뛰면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건너뛰면서 파일을 다시 정확하게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눌러주시면 자, 이제 축소가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축소가 되죠. 그죠? 천천히 줌인이 되고 천천히 축소가 되고. 근데 넘어갈 때 사진과 사진이 넘어갈 때 이렇게 커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디졸브 장면 전환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디졸브 장면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해주실 건데, 자, 디졸브 장면 전환을 넣어주실 때는 여기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해볼게요. 자, 쭉 이렇게 1초 정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사진과 사진이 서서히 겹치면서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디졸브 효과, 디졸브 장면 전환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움직이는데 뒤에 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원인은 이 밑에 있는 인서트 버튼, 오토 리플 버튼이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를 디졸브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이 인서트 버튼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이게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에 되는 게 지금 안 돼서 좀 그러시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셔도 금방, 예, 됩니다. 쭉. 자, 1초. 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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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자, 또 여기서 또 여기 그림이 똑같네요. 요건 지울게요. 네, 요거 하고, 자, 요거 정도로 해서, 자, 요거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주황색 마커 있는 부분이 이제 1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 이제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에 움직임을 넣어 보셨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음악을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이제 음악인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내려주시고요. 요것을 자,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맨 마지막을 잘라줄게요. 음악을 들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자, S 누르고, 자르고, 딜리트 하고요. 자,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는 이제 제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끝날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그래도 완결성을 가진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세트를 해주시고, 자, 올 선택했고요. 자, 쭉 이렇게 되고요. 자막을 넣는데, 자, 이것이 일반적인 걸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넣어서 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제목을, 자, 봄꽃의 향연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제목이 들어가죠. 여기서 자, 글자의 크기 너무 작죠. 36, 이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48, 네,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자, 폰트를 뭐를 쓸지, 그래서 폰트를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 선택해 볼게요. 요 B자를 누른다는 건 볼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눌러져 있을 때는 이 폰트의 원래 폰트보다 두껍게 글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면, 자, 원래 폰트만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플레이스먼트가 센터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색깔도 그냥, 자, 흰색 네이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들어가는데, 자, 이 자막도 또한 이벤트 펜 크롭 버튼 효과가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자막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막을 3초 동안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 에디트 라인 3초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3.00 엔터. 자, 여기 3초 해주시고 다듬기 편집으로 쫙 당겨줍니다. 자, 그럼 3초 해주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고치실 땐 고치시고, 그다음 이벤트 펜크롭을 눌러서 글자가 점점 커지는 효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위치를 이렇게 해보고요. 최종 위치를 이 위치에 놓고 싶다. 네. 자, 일단 이제 처음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 위치를 조금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아주 약간만 변할게요. 약간 작은 상태 시작해서 맨 끝에는 얘가 살짝 커지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죠. 3초 동안 애니메이션. 글자가 점점 아주 약하게 커지죠. 이렇게 아주 약하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시작할 때 페이드 인으로 이렇게 18프레임, 19프레임, 20프레임. 자, 여기도 페이드 아웃이 20프레임. 얘를 쭉 당겨줍니다. 딱 붙이고 얘를 조금 떨어뜨려 주고요. 얘를 또 페이드 인으로 한 1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앞부분만 플레이 해볼게요. 자, 글자가 쫙 나왔죠? 커지죠? 사라지면서 얘도 페이드 인으로 나오죠. 조금 더 쉬어도 돼요. 자, 이거를 쭉 붙여놓고 얼마큼 떨어지는데 숫자가 나오죠? 4프레임, 5프레임, 7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정도 한번 쉬어볼게요. 네. 글자가 나왔죠? 글자가 사라졌죠? 자, 이 페이드아웃을 조금 첫 장면이니까 천천히 등장하게끔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글자가 커졌죠? 천천히 부드럽게 페이드인 됐죠?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죠. 여기가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보니까 키프레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프리뷰가 좀 끊겨서 보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잘라주실 때 이왕이면 소절까지 딱 완결성 있는 것까지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네, 그래서 여기 소절까지 살려주시고 페이드 아웃. 자, 그 다음에 사진은 자, 그래서 요 맨 마지막을 사진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쭉. 자, 이렇게 사진 조금 더 작아도 됩니다. 그 음악보다. 이렇게 쭉 작아지다가 멈추죠, 사진이. 이쯤 어딘가에서. 자, 멈추는 이유는 자, 이벤트 펜크롭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 동안 이 사진이 나오는 부분인데 키프레임이 이 중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세 번째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뒤로 밀어주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맨 마지막 사진이 되는 겁니다. 네, 됐죠? 멈춤 현상은 없어졌고요. 여기에서 페이드 아웃을 같이 해주시면
페이드아웃을 조금 아주 천천히 페이드 더 해주셔도 됩니다. 더 쭉 맨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점, 아웃점을 잡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사진을 이용한 뮤직비디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만든 사람의 제작진 그 자막을 넣으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런 꽃 이름이라든가 좀 좋은 글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막 글귀 내용들을 자막을 추가하셔가지고 만드신다면 훨씬 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